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현안들 그리고 그 막후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그런 웅변, 스피치,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짚어보는데요. 오늘은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감염자들 그리고 사망자가 중국 내에서만 수백 명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과 공포에만 떨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이 심판을 할 날 이제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15 총선 정말로 의미가 큽니다. 이번 4.15 총선은 제21대 국회입니다. 정말 재헌국회로 시작해서 벌써 21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정말 중요한 선거를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재헌의회 1948년 결성된 이후로 많은 그런 부침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 이제 곧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20대 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안 통과율 불과 30%대 초반입니다. 30점 몇몇 콤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60%대 물론 좋은 법안만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꼼꼼한 검증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는 것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검역법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검역법은 항만, 공항 이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동물 사이라는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곳곳에서 우리나라 이 접촉자들이 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움직이는 반경들이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항이나 항만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검역법. 이런 것들을 제때 통과시키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선거 막바지라고 해도 2월 임시국회 열어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법안 통과율이 사상 최저였습니다. 장애로 나가서 또는 수시로 이어지는 단식과 삭발 이런 행보들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법안을 제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국회의 전통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1987년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 1987년 체제 이것도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대립의 정치 이것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신속 처리 법안 절차를 통해서 선거구제가 개혁이 됐고요. 또 검찰, 사법개혁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서 양당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득표는 20% 30%하고 의석은 50%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잘못된 정치 국민들의 투표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그런 정치 이제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실력 있고 유능하면서 또 좋은 법을 제때 잘 만들고 국회 밖으로 나가서 단식, 삭발, 농성 이런 상황들 이런 잘못된 정치 바꿔야 되겠죠. 물론 군사 독재로 국민이 탄압받을 때 정치가 장애로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과거 같은 그런 구태정치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농성정치, 장외정치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를 잘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21대 국회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선거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얘기하는 야당의 심판론이 있고요. 야권에서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국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사람은 독재 정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루겠다는 그런 야당의 목소리가 있고요. 반면에 여권에서는 그동안 발목만 잡는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 이런 야권의 행태 이번에 바꿔야 된다. 여권에 힘을 실어달라.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긍에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뜨겁게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야당의 계속된 장외 집회,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장외로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어렵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법이 통과되는 상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행태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 역시 이것도 바람직한 정치는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야당 행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가 펼쳐져야 된다는 점에서 여권이 과연 어떻게 정말 그런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인가, 또 야권은 국민의 동의 속에서 그것을 해나갈 것인가. 야권은 더군다나 지금 극우의 광장 정치가 일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무수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오죽하면 법원에서 3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을 했던 헌법과 법률이 잘못됐다 라면서 탄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목소리, 이것은 우리 국치를, 우리 국가의 기본 체계를 어긋나게 하는 이런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에 따라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치는 과연 정권 심판론으로 갈 것이냐, 또는 야당의 심판론으로 갈 것이냐, 또 개혁의 지속이 이루어질 것이냐, 정부가 여러 가지 해왔던 개혁들이 있습니다. 개혁을 지속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 다시 보수 정부의 집권으로 과거의 정책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과거형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 새롭게 다양한 보수의 가치를 받을 것이냐 논의가 될 겁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 표로서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지 아마 엄정하게 심판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권, 야권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최근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라든가 또는 김영춘 의원이라든가 또는 김두관 의원, 과거에 경남지사를 지냈죠. 이런 분들이 권역별 대표를 맡아서 끌고 가는 그런 선거 체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물들에 대한 영입이 진행이 됐습니다. 판사 출신, 또 장애인 인권운동가, 여러 사람들이 현재 당에 영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20대 청년 영입자가 미투 논란으로 여러 가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얼마나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하고 또 국민들에게 개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권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국정 어젠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기 사태에 대처하면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또 법조개혁이 이루고 교육 분야, 노동 분야, 환경 분야, 복지 분야 각 분야의 개혁을 이루면서 국민들에게 이 경제의 활성화도 이루는 민생개혁, 또 경제발전까지 이루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잘 해나갈까요? 야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권은 일단은 보수 대통합을 최고의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분열이 됐던 야권이 뭉쳐야만, 보수 진영이 뭉쳐야만 여권에 맞설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극우 진영으로 가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공화당 출신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또 탄핵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정말 대한민국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정책으로 얘기할 것인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또 소위 말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정광훈 목사가 함께하는 그들의 자유통일당 세력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른쪽 극우 진영으로 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이 부분은 종교까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내놓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처럼 들리는 얘기도 많고 또 엉터리 얘기들,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합당하게 들리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많은 부분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진행하고 있고 반대 세력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핵을 할까요? 정광훈 목사 같은 분 더군다나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 헌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심쩍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 또 술의 혐의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지자들은 얘기한다니까 국민의 선거의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죠. 너무 오른쪽에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새보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요. 지금 보수는 대통합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중통합이나 작은 규모의 소통합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과거의 신자유주의,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별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다른 정당들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 심판론에 손을 들어줄까요?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보수, 분열된 보수에 대한 이 보수 진영의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결집은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민주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라는 것이 좋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수도 정말 상식과 합리를 갖춘 그런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로 바뀐다면 그 보수 세력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의 보수 진영이 과연 그런 선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국정에 대한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거나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부분의 대안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과 법률의 존중,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라는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 존중해야 됩니다. 이 법률의 태도를 어기고 나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어기고 나서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표를 주실까요? 저는 주실 리도 없고 주셔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공정과 또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의 소수의 약자를 대변하고 잘못된 기득권의 세력들을 바꿔내는 것, 정치의 기득권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눈 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당에도 있고요. 야당에도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의 선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평화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탄탄하고 강력한 우리 군의 힘,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국방비가 투입되고 우리 군을 정예화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더욱더 정예화하고 안보를 더욱더 넓히면서도 안보 능력을 높여나가면서도 더불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또 이를 예방하는 그런 정치력,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도발하거나 또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이들이 더 이상 이런 부분을 해나가지 않으면서도 평화의 길로 나오고 통일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바꿔내는 것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유능하고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는 헌법과 법률의 가치에 따라서 활동하는 정치 세력, 또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과 여러 가지 했던 이 균등의 가치, 물론 획일적인 균등이 아니겠죠. 우리 국민들 골고루 살고 너무나도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노력들, 정책적인 노력이 펼쳐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21세기 이런 신종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또는 드론이 이미 뭐 여러 가지 배달을 하거나 택배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일부는 뭐 택시로까지 이용되는 그런 외국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이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발전적으로 또 경제의 성장까지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느냐. 드론의 활용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여러 가지 가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의 장점으로 활용할 것인가. 더불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생명공학 분야에서 발전까지도 이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각 분야의 결합을 시켜서 문화적인 가치로 이뤄내는 것들. 그래서 BTS 방탄소년단이 활동하고 영화 기생충이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치와 경제의 힘으로 뒷받침해 주느냐. 이런 창의적인 인간 영혼들을 우리 정치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많은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대변하면서도 법을 만들고 또 정부가 잘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면서도 정부가 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가치입니다. 21세기 정치, 4.15 총선에서 그런 정치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유능한 인재를 가능한 한 국민들께서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전과가 있거나 또는 과거형의 혐오형 정치하는 사람들, 막말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그런 정치인들 다 심판해야 됩니다. 유권자에게 군림하려는 사람들, 유권자 앞에서 유권자를 모욕하거나 뭐 그런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여러 가지 욕설을 하거나 유권자 앞에서 유권자를 능멸하는 행위라는 사람들.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치인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분열과 갈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막말하는 정치인들 다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비례정당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루어진 선거제 개혁을 완전히 형이화시키고 파괴하려는 그런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정치인들 저는 심판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정당법은 자유로운 국민들의 정치적인 결사체인데 이것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꼼수를 부리고 거기에 당비를 대납시키거나 또는 강제로 탈당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정말로 좋은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라면 당연히 박수를 쳐야죠. 그러나 정당법에 어긋나고 선거법에 어긋나는 그런 행태들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끄는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했던 그런 말씀을 오늘의 명언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란 단지 사슬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이런 가치를 위해서 27년 동안 로빈섬을 비롯한 여러 곳에 투옥되면서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위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시대 어땠습니까?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편가르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즉시 국세청, 검찰, 군 많은 부분이 동원돼서 탄압했습니다. 그런 나쁜 정치,
국민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는 그런 만델라 대통령이 얘기했던 사슬을 벗는 데서 벗어나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보장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로 가야 됩니다. 우리 정치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 대통령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길을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항의해야 할 때 침묵하는 죄가 겁쟁이를 만든다. 일부 국민들을 오랜 세월 속이는 것이 가능하고 또 전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잠시 국민들 현혹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혹세 무민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도 잘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갈등과 대립 속에 입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국회를 벗어나서 정부의 정책을 방해하고 입법을 방해하는 정치, 잠시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는 나쁜 정치죠. 국회에 모여서 입법을 하고 토론하고 또 정부가 잘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한 이 시대에 걸맞는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회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입니다. 백봉 신사상을 줍니다. 왜 주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품격 있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국민을 향해서 욕설하고 다른 정치인을 향해서 사술과 욕설로서 막말로서 폄훼하는 그런 정치인들, 이것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항의를 하고 제때 항의하고 제 할 말을 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심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심판해야 될 정치의 대표적인 형태, 사자성어 오늘 준비를 3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렴주구의 행태입니다. 국민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국민들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대립과 갈등만 이끄는 정치, 이것이 바로 가렴주구의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를 우리가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 국민들의 비판을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때 듣지 않는 정치, 이것을 우리가 위독경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필요할 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나쁜 정치, 위독경의 정치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역시 마이동풍의 정치겠죠. 바람이 지나가듯 어떤 얘기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그런 나쁜 정치인들, 도리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 이것을 우리가 바꿔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그동안 있었던 1987년의 정치체제가 많은 시절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가치는 이번 선거에서는 바로 12지심, 맹자가 얘기했던 4단 7정, 4단 중에서 12지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고 싶습니다. 옳은 것, 그런 것을 가려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옳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혁, 또 바른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옳을 시자, 시비의 시입니다. 시비의 비, 아닐 비자죠. 아닌 정치, 가짜 정치, 속임수 정치, 꼭두각시 정치, 위성 정치, 국민을 폄훼하는 폄훼 정치, 욕설 정치, 막말 정치, 이것들이 바로 비입니다. 아닐 비자. 국민들께서 시비지심으로 가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측은지심이라든가 사양지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소지심도 있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들, 이것은 국민들께서 시비를 가려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맹자가 얘기했던 시비지심, 소지심,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특히 가렴주구의 정치, 우이독경의 정치, 마이동풍식의 정치,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이번에 꼭 심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생명파 시인
유치한 시인의 생명의 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위라든가 나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정말 멋있는 시였죠. 더불어서 깃발이라든가 또는 행복, 이런 좋은 시를 썼던 정말 국민들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의 생명의 서라는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뇌하면서 생명의 가치,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했던 유치한 시인의 그 뜻, 정치는 바로 그런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좋은 정치가 된다고 봅니다. 생명의 서, 유치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정하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빼앗는 백골을 쪼이리라. 엄숙하죠. 생명의 가치, 백골에 쪼이리라. 생명을 잃더라도 추구하는 가치와 열정을 반드시 가지고 가겠다는 생명파 시인, 유치한 시인의 시입니다. 그 열렬한 고독, 운명처럼 대면케 될지니. 저는 4월 15일 밤에 정말로 국민들께서 뽑아주시는 좋은 정치인들을 박수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정말 쓰레기같이 너절하고 국민에게 욕설하면서 어떤 사람은 국민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할 수 있을까요? 동료 정치인에게도 욕설하고 비하하고 비아냥대고 그런 사람이 과연 정치인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보수 정치인도 그런 정치인 퇴출시키고요. 진보 정치인도 그런 행태 보인다면 당연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헌법적 가치,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면서 국민들께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와 통일, 또 번영과 성취를 가져다 둘 그런 선량들을 21대 국회에 뽑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불과 60여일 남았습니다. 2달여 남았는데요.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십시오. 선거 공보물 오면요. 범죄 전과는 있는지, 재산은 어떤지, 이 사람 제대로 공부했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태는 어떤 것인지, 막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면서 공익을 저버렸는지, 국민의 세비로 제대로 열심히 활동했는지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를 유권자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주변 말 듣고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검증하고 좋은 정치인들을 골라주시는 우리 국민의 선구안이 대한민국 정치를 더욱더 밝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저는 믿습니다.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오늘은 4.15 총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면모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대한민국 바꿔나가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분명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